연기금이 지금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3년 만이래요. 2026년까지 예상치를 좀 써주는 리포트들도 있어요. 뭐 예전처럼 뭐 10% 20%가 아니에요. 그 종목들을 연기금이 사실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FOMC가 끝났습니다. FOMC가 또 5월 첫 주에 바로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꽤나 매파보다는 비둘기파 쪽으로 끝나가지고 딱히 FOMC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골드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 2번 나왔습니다. 7월과 11월.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깜짝이나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할 때 한 번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연준의 의지보다는 확실히 미국 정부의 그 의지가 약간 좀 이쪽을 향해 있는 게 아닌가.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바이든 조금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좀 해주는 거, 그 효과를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의 뭐 마지막 카드 아닐까요? 그쵸. 거의 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늦어진 게 우리한테는 뭐 일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죠. 결국 그리고 또 뭐 환율 얘기도 결국 뭐 시장에서 뉴스에서 발작했는데 결국 1,400원 딱 넘어갈라 하니까 바로 이제 정부 개입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게 사실 다 예전부터 다 했었던 거잖아요, 사실. 반복되는 네, 거예요. 환율 네. 올라가면은 또 정부가 한마디 해주고 맞아. 연기금이 돈 투입해주고 하는 게 정부에서도 한 1,380원이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1,400원 같은 그런 가격을 찍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뭐 국채금리 뭐 5%막 그때처럼 의미 있는 숫자에 도달을 하면은 심리가 의외로 확 꺾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로 코멘트가 나오고 5월 미국 실적이 이어지는데 이번 주는 좀 비었어요. 영양가가 많이 없는 기업들. 그나마 이제 뭐 루시드, 리비안,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3개 정도, 니콜라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전기차 쪽 그렇죠.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좀 2차 전지 투심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하진 않는다. 결국 5월달 실적은 사실 엔비디아 22일에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난번에 이야기도 드렸지만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실적을 좀 포커스에 두고 계속 좀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아요. 연기금이 지금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지금 3년 만이래요. 저희가 작년에 그런 뉴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연기금 애들이 지금 미국 주식 엄청 사고 있다고.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그래서 그때 막 댓글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지금 막 개판 가고 있는데 미국 주식만 사고 있냐. 그때 미국 시장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조를 팔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2월부터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엄청 팔았어요. 이게 사실 연기금이 올해 많이 사겠다라는 건 작년에 뉴스가 진짜 많았어요. 외국 주식 막 살 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기금이 어느 정도 청사진을 제재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에 국내 주식 많이 살 거다라는 게 이미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투자해가지고 시드 불린 다음에 우리나라 돈 넣어주는 거니까. 연기금 같은 이런 뭔가 좀 이렇게 메이저. 메이저 애들이 속된 말로 구랄 안 쳐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뭐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딱 이때 하고 이때 하고 이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준하게 움직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뭐 바이오 임상처럼 뭐 언제는 도전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하긴 하는데 언제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는 다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너네 이거 한다고 하지 않았냐. 실제로 연기금이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많이 담겠다라는 거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확실히 연기금이 매수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종목들이 다 임팩트가 좋아요. 최근에 뭐 HD 일렉트릭도 그랬고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사실 방산 쪽이 연기금 애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사놨던 그런 포트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걸 끌어올려주니까 팔더라고요, 요즘에 연기금 애들이. 그렇지만 시장의 좀 중심이 되는 굵직한 종목들을 연기금 애들이 잘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저는 왜 중요하다냐고 생각을 하냐면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매번 이제 대형주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연기금 애들이 사는 거는 중형주급 종목들, 중대형주급 종목들로 돈을 워낙 많이 넣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오늘 시장이 뭐가 강세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연기금이 사실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은 어차피 특정 대형주만 하루 종일 사고 팔고 하지만 연기금은 뭐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뭐 이오테크니스, 뭐 주성현, 리노공 이렇게 딱 밑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그걸 보고 오늘 반도체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기금이 지금 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 거는 증시 분위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코로나 때도 연기금이 돈 넣으면서부터 랠리가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맞아. 연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라는 거를 만드는 거는 대부분 연기금에서 나오는 자금들, 연기금 투신이 필두죠. 주를 만드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 역할이 좀 크고. 뭐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화장품 랠리. 종목들이 막 상한가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전고체도 마찬가지지만 SDI가 튀면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다 같이 올라온 거다라고 보면은 꼭 그 증시를 업종을 끌고 가는 대형주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밑에서 이제 중형주, 소형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 결국 대형주를 누가 만드냐? 기관들이 만들거든. 기관들이 처음에 포지션을 딱 잡아놓고 이제 대형주가 막 가면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뭐 중국 사람들 들어온다는 얘기가 막 저번 주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결국 보면 아모레퍼시픽 엄청 올라가고 있었어. 그렇죠. 대형주가 스타트를 끊어주면 거기에 딸린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거지. 시장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그냥 뭐 이게 테마가 좋다 하지만 그 테마랑 엮여있는 대형주를 보면은 그 대형주 포지션은 언제나 좋았어요. 근데 그 대형주 포지션은 결국 투신하고 연기금이 만들죠. 연기금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잘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걸 좀 매매하기. 그러니까 막 중소형주를 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아까 2차전지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2차전지에 지금 연기금이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저번 주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말한 게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 다음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말을 회사에서 하냐.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에코프로가 이미 주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 있으면 좀 좋은 얘기 하겠다. 그래서 좀 희망을 주는 얘기 하겠다 했는데 바로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것 같다. 어렵다. 네, 이 얘기 하니까 바로 2차전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전날에 막 시간에도 살짝 올려놓고. 네. 2차전지 쪽에 그 주가가 반등이 세게 안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진짜 안 샀어요. 특히 지난달, 지지난달. 다 연기금 애들이 그냥 주가 막아주고 있던 거였지. 외국인들이 전부 다 삼천하이닉스로 몰리면서 확실히 2차전지가 힘이 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안 사줬다. 그리고 주가가 중대형주가 강세가 나오는 날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매수가 들어온 날인데 2차전지는 양매수가 거의 안 들어왔어요. 거의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비리비리할 수밖에 없죠. 이번 주가 막 큰 이슈는 많이 없는데 이런 시장 외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목표 주가 이야기. 그래서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281개 종목 중 지난해 말이에요. 지난해 말 대비 목표 주가 상한된 종목이 163개. 그러니까 계속 목표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도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았던 게 LCD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핫했던. 골드만삭스에서 구리 전망을 또 높였대요. 그게 최근에 $10,000가 돌파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지금 14,000인가 16,000인가. 와. 이게 지금 보면은 목표 주가를 뭐 180% 상향했다고 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미쳤네. 이게 장난하는 거다. 얘는 뭘 잘못 먹냐 할 텐데 지금 뭔가 이 메인 업종의 목표 주가를 늘리는 거 그 상향시키는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뭐 예전처럼 뭐 10% 20%가 아니에요. 다. 네. 중요한 건 목표 주가 상향은 이렇게 막 잘 나와주고 있는데 하향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서? 2차전지에서. 이게 사실 오늘의 메인 주제죠. LG엔솔도 컨콜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2분기도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물론 영향을 좀 안 받았거든요. 근데 LG엔솔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 방어하는 거, 코스피 방어하는 거. 현대차 기아 빠지니까 LG엔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말고는 포홀, 퓨처엠 해가지고 다 목표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홀이거든요. 2026년 리튬 생산 능력을 16만에서 96,000으로 낮춘다고. 니켈도 48,000에서 23,000으로 축소. 그러니까 과잉 생산하는 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생산량을 줄이면은 판매가 덜 될 거고 판매가 덜 되면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이 덜 나오니까 주가가 못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너네 미쳤다고 지금 생산량 낮추고 있어? 장난해? 이러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야. 이거 예전에 반도체랑 똑같거든요. 그쵸. 재고. 반도체 생산해가지고 빨리 팔아야지 반도체 안 팔고 뭐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가격 경쟁력이 1도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절반이나 줄여? 미친 것들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고
얘네들이 왜 이러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그쵸. 하는 거거든요. 대비를 하는 거죠. 네. 저는 비중을 좀 낮추실 수 있다 하면은 좀 낮추시면서 지금 잘 가는 종목들 일부 투자 같이 하시고 지금 시장에 이것만 들고 그냥 시장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나마 시장에서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로 투자를 같이 하고 2차전지를 그렇다고 뭐 몽땅 뭐 다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래도 매년 성장하는 기업들은 몇 개 있거든요. 2차 전지에서도. 한번 주세요. 그래서 매년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게 있고 좀 길게 나오면 2026년까지 예상치를 좀 써주는 리포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모아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